요즘 아이가 학교 가는 걸 유난히 힘들어하진 않나요? 단순한 사춘기라며 시간이 해결해주길 기다리고 계신가요? 하지만 어떤 불안은 기다릴수록 더 깊어집니다. 지금 치료가 필요한 불안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청소년이 겪게 되는 흔한 불안장애 유형은 청소년 불안장애는 하나가 아니다. 최근에 보면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이제 학교 가는 게 좀 무섭다, 불안 장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상담을 많이 하고, 그 상담한 뒤에 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치료 기준을 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꼭 해야 되는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면 괜찮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좀 치료를 하면 되는지. 네, 우리 이제 불안장애, 그러면 불안장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단 기준에서 약간 광범위한 진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불안장애는 여러 가지 유형의 그 불안장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아이들의 경우에는 분리불안장애, 특정 공포증, 과잉불안장애, 선택적 항구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인한테 잘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표적인 공황장애, 그다음에 광장 공포증,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불안장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장애는 큰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불안이라든가 공포를 느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불안장애라고 하면, 그 안에는 이제 하위 유형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겹쳐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초창기에 나타나는 게 분리불안장애. 불안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잉불안장애. 매사에 불안을 느끼는 것들 또는 범불안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적 함묵증 또는 항구증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집에서는 말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는, 보통 그래서 선택적으로 입을 다문다고 해서 선택적 함묵증이라고 또는 함구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보통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3세에서부터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보통 7세에서 10세 사이에 많이 나타납니다. 어른들에게도 아주 가끔 분리불안장애나 있기는 하지만, 주로 이러한 것들은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께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다른 불안장애가 나타나는데, 보통 이제 특정 공포증이라든지, 특정 공포증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동물을 무서워한다든가, 주사를 무서워한다, 주사 맞는 걸 무서워한다든가, 터널 같은 데나 지하철을 타는 걸 폐쇄 공포증처럼 무서워한다든가, 이런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것을 우리가 특정 공포증이라고 하는데, 소아에게도 있고 청소년기에도 있고 성인기에도 다 있는데, 상당히 특정 공포증이 많아요. 근데 특정 공포증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어요. 그렇죠. 강아지나 개가 무섭다고 해서 치료 잘 받지는 않죠. 그래서 실제 불안장애 중에서 조사를 해보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불안장애 사실 특정 공포증이에요. 근데 특정 공포증으로 치료는 잘 하지는 않아요. 물론 특정 공포증 때문에 다른 어떤 불안장애 생기면 치료를 해서 그게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내가 예를 들면 비둘기가 무섭다고 해서 비둘기 극복하려고 치료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구름 공포증도 있어요. 구름 보면 공포, 무슨 고소공포증 있다고 치료 잘 하지는 사실 안 하죠. 안 가면 되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직업적인 데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하겠죠. 예를 들면 내가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 직업을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야 되겠죠. 다음 이야기는 청소년 공황장애, 성인과는 다르게 옵니다. 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